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와 함께 코스피는 2,400선 안착에 나서고 코스닥은 연중 신고가를 격신하면서 9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22선, 893선으로 양시장 모두 0.6에서 1%대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두 축이 시장을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불안을 딛고 더 오를 수 있을지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함께 보시죠. 오늘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네, 미국의 좋습니다. 기술주가 여전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상승의 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을 아마 오늘은 종가상으로 쓸 것 같은데 쓰는 거는 올해 처음이죠. 종가상으로 6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리포트가 지난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나왔었던 가장 큰 핵심은 삼성전자 일부 영업이익제 포함되는 IM 부분이 영업이익이 4조 2천억으로 상향이 돼서 그렇습니다. 즉 화웨이의 제재 여파로 삼성전자 쪽 스마트폰이 잘 팔릴 것이다. 지금 Z 플립이라든지 Z 폴드 2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추정치가 앞으로 늘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거의 8조, 9조 예상을 했는데 오늘부터 나온 얘기가 10조까지 10조. 본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죠. 특히 외국계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바이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시장이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즉 코리아를 보는 시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400 박스권이 좀 어렵다라는 지난주의 예상보다는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는데 네. 좀 완화적인 분위기 속에 시장이 또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가 또 유입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우리 시장이 끌어주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한 축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IT주들보다도 오늘은 현대차가 끌어주는 자동차 쪽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수소차 쪽은 원래 강했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자율주행까지 오르고 있어요. 일단 현대차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고 수소 부품 쪽이 오늘 또 GMB 코리아, 성창오토텍 상한가를 찍는 모습인데 이쪽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수소차를 보는 견해가 지난주에 니콜라가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뭐 사기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예요. 니콜라는 테슬라가 아니라는 견해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빠지면 2차전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빠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니콜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수소차를 점유하는 점유율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이슈보다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든다. 전반적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 자체는 아직도 커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었던 수소차 관련주, 뭐 GMB 코리아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그 레포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자동차 생산량, 그 출하량 자체가 한국이라든지 북미 쪽에 드디어 예상치가 컨센이 초과되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판매량 증가. 판매량 자체가. 네. 그러면은 판매량이 증가가 되어 오는 상황이면은 실적으로 현대차가 요 며칠 좀 쉬었는데 원래 현대차는 좋았었습니다. 뭐 GV80이라든지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이런 신차 효과는 원래 있었던 상황에 수소차 같은 경우가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다른 쪽 지난주에 LG화학 같은 2000년 좀 쉬었는데 그런 쉬었었던 성장성 있는 섹터는 어느 것이냐라고 시장이 찾았더니 자동차 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적도 받쳐주고 그렇죠. 수소 성장까지 있고. 예.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받아주는 쪽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안 오를 수가 없던 상황이고 현대차는 그럼 이제 다시 시동을 건 거네요.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일단 현대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도 부품 단인 만도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도 오늘 예, 좋아요. 그러면 만도 같은 경우도 일단 여러 가지 부품 단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율주행 쪽 수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다른 그렇습니다. 종목들도 오르는군요. 예. 그래서 오늘 라닉스라든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이유 자체도 만도를 보는 시장의 견해는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라는 것보다는 성장성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만도가 올려치니까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오르고 있는 시각이다라는 보는 게 일단 오늘 시장을 보는 쪽에서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종목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밑에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원래 저평가된 종목들이었어요. 즉 원래 PER 자체가 한 10배 언더 쪽에서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튀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GMB 코리아도 상한가고 성창 오토텍도 그렇고 EM 코리아는 이제 그 전부터 강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에 나왔을 때 사실 좀 손실 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조금 정리를 할까? 근데 힘을 봤을 때는 강하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이쪽이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저평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들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저평가였다가 올랐을 때 한 이틀째 거의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매매로 좀 국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만도랑 현대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대장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와 만도는 또 지난 관심주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예. 근데 만도는 부품도 부품이지만 지금 자율주행 ADAS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일단 대장인 현대차와 만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심이 유효하고 저평가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주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을 좀 지켜보는 힘으로 또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만도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경량화 관련주들도 오르거든요.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이 부각되기도 했고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기도 했고 오늘 다른 화학주가 오르는 거 봤을 때는 또 이 화학 때문에 오르는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까지 안 좋다고 3분기부터 돌아오는 중이기 때문에 화학주의 분위기가 요즘 굉장히 좋았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최근에 종목들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기타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기존의 본업이 돌다가 새로운 섹터가 붙었을 때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 롯데 알루미늄 회사가 있는데 배터리용 양극박에 대한 부분을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은 전통적인 정유, 석유화학 관련주에서 2차 전지 쪽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물론 지금 비중 자체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하지만은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도 새로운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굉장히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을 경우는 그 다음날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루 더 가더라고요. 이유가 그만큼 유동성이 좋고요. 그만큼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눌려 있다가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오늘 다시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틀리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양 자체도 밑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롯데케미칼에 손실 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고요. 신규 매수는 장중에 눌릴 수가 있어요. 내일. 그럼 장중에 눌릴 때 마이너스 한 2% 언더 쪽에서 조금씩을 해보신다면은 장중에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분할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오늘 오르는 것도 기분이 좋긴 한데 주식을 할 때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연속성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연속성이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단순히 테마든 종목이든 이거를 오늘 어느 정도 올랐다 그래서 끊어서 갈 필요보다는 적어도 다음날 확인하고 그때 매도를 하는 것도 일단 연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뭐 경량화냐, 화학이냐, 2차 전지냐라고 봤을 때는 롯데 알미늄의 2차 전지 이제 그 소재 개발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 좀 모멘텀이 작용이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관점 유효하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일장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그렇죠. 이용해서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또한 유효하다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현대와 만도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조금 더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정말 보는 거는 자동차 부품 쪽을 부품 따는 단계로. 예.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그린 뉴딜 관련해서 원래는 풍력 태양광이 강했다가 지금 수소 쪽이 강한데 여기서도 지금 뭐 경량화라든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옮겨가는 것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쪽이 오래 쉬다가 오늘 뭐 PNT,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 대보마그네틱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이쪽도 조금 더 꿈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2차 전지 언제 가요예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정말로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한두 개 종목들은 다 들고 계시고 일단 저는 오늘이 찐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 막상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었던 이벤트 날 같을 경우는 항상 그냥 그랬거든요. 그 전에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이번 주 중에 2차 전지 쪽에서 바닥 쪽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뭐 앨런 머스크 지금까지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워낙 돌발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갑자기 테슬라의 배터리는 자체 생산하겠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컨센서스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못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론은 모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할 수는 없다예요. 지금 기술력으로는 바로 그 캐파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부분 중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저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중에 2차 전지 쪽이 바닥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세요? 저는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고 전해질 쪽에서 증설 효과가 나오고 있는 첨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원래 경험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신고가를 썼었고요. 우리는 신고가성이 가장 기분이 좋기 때문에 첨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차전지들이 정말 다른 종목들 갈 때 쉬었어요. 네. 이제 다시 갈 때 됐다. 이번 주에는 바닥을 다지고 이차전지 쪽에서도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첨보에 대한 관심까지 주셨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으로는 다 공통점이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것이 시장이 끌어주는 또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또 뉴딜 쪽에서 디지털 뉴딜 안 볼 수가 없겠죠.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뉴딜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정말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던 SI 업체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삼성 STS, 현대오토에버 이쪽도 저평가를 이제 딛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예전에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꽉 상승을 할 때는 삼성이랑 현대가 만났을 때 그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밸류가 리레이팅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SI 글로벌 그 대형 SI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래 재평가 받는 이런 종목들이 퍼 같은 경우를 환산해 보면 롯데정보통신은 아직도 10배도 안 돼요. 굉장히 싼 종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성장성이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성장성을 받을 때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사업의 개시가 되느냐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급이 뒤따라올 때거든요. 근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아마 펀드가 ETF가 조성이 되면은 수급이 뒤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SI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혜받을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4-5개 업체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럼 수급이 몰리면은 그 업체 나눠서 들어갈 텐데 네.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디지털 뉴딜이 밸류에이션을 증폭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는 수소차 풍력만 나왔거든요, 레포드들이. 네. 근데 목 금요일부터는 다시 디지털 뉴딜이 나오고 있고 좀 확산과 순환이 계속 나오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엔 제 생각에는 의료 관련 데이터 템 의료 관련해서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원격으로요? 원격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데이터 템 안에 있는 종목들 헬스케어, 뭐 디지털 뉴딜,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순서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도 순차적인 내용이 앞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속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래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죠.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단 롯데정보통신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네. 지금 가장 강한 것 같은 경우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최근에 나온 게 66,000원대예요. 그래서 한 업사이드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중이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삼성 SDS는 23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단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정도 수준. 왜냐하면 증권사의 특성상 목표가 도달하게 하면 또 상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수준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보유자 관점에서의 종목인가요? 일단 지금 차트들이 일단 이격은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최근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눌릴 때 들어가는 거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차라든지 풍력 쪽에서도 대장주들 일진 다이아는 지금 놀려 있고 그러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수준은 막 확산되고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는요. 원래 처음에 올라올 때 네.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 종목 지금 쉬고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분할 매수하면서 포트를 채워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뉴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쉬고 있는 풍력 쪽에서의 대장이라든지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을 잡고 갈 수 있으니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에서도 SI 업체들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원격 의료 쪽에서 관심을 그렇죠. 가져보는 것이 지금 자리에서는 나은 거네요.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손맛을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이 바로 움직일 거예요. 계속 움직이도 있고.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자에서는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쪽으로도 원격 의료 쪽으로 좀 약간 종목들을 좀 펼쳐보더라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내 차례를 기다려보자.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 연속성이 사실 하루 이틀 그렇죠. 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강했던 풍력이 이젠 또 수소차로 힘이 갔듯이.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히 쉬어있는 뉴딜 쪽에서의 대세 흐름을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제가 상담을 하거나 좀 들어보면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네. 계속 튀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어떻게 보면 주대를 가지고 종목을 슬림화 해가지고 차라리 더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올라간다고 쫓아잡고 해버리면은 그냥 종목 백화점이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포트 자체가 이렇게 돈 벌기 힘듭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네. 예. 추격 매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역시 눌림을 이용했을 때나 아니면 주도적인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이슈가 있었죠. 아시아나 이제 항공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매각이 사실상 그럼 인수 자체가 사실상 이제 불발이 되면서 국유화에 대한 이야기, 에어부산 분리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가 향방에서 이제 첫 번째 에어부산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주가로 봤을 때는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시아나 그룹, 그러니까 채권단과 아시아나 그룹의 생각이 틀려요 지금. 근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시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제값을 받고 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분리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에어부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오늘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 같은 경우는 매각이 불발이 되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두산그룹처럼 빨리 에어부산을 매각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시아나 IDT도 어떻게 보면 그 IT 쪽에서는 굉장히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종목도 생각보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에어부산이 먼저 이제 매각에 대한 그렇죠.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실망 매물도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매각 일정이 한동안은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아시아나 측 생각 같은 경우 뭐냐면은 가장 큰 공통적인 생각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건 이해를 하나 지금 버티고 있을 때 그룹 계열사들이 같이 있어야지 그룹 간의 시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계열사가 없으면 시너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 답보해서 버틸 수 있으려면은 계열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쪽은 조금 더 버티고 싶고 그렇습니다. 수익성 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키고 싶은 거고 채권단 쪽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매각이나 해서 재무적으로의 그렇죠. 안정성을 찾아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접점을 의견이 찾는, 예. 차이가 있으니까 중립적이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아가는데 시장은 반응은 이래요. 대부분 아시아나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매각 차질 됐으니까 뭐 하나 빨리 팔릴 것 같으니까 단타 쳐야지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단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단타는 실망 매물로 나오게 되고 네. 아마도 다시 움직일 거면은 한동안 이렇게 횡보세를 이루다가 다시 매각 일정 재추진한다. 두산그룹도 그랬거든요. 네. 재추진한다라는 이런 일정이 가장 빨리 나올 때가 그때부터 다시 에어부산 IT 쪽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움직이면 어쨌든 1순위로 보는 건 에어부산인가요? 부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예.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요즘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립에 대한 관점으로 다음 일정까지 좀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 역시 1순위로는 에어부산의 흐름부터 좀 지켜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도 그렇고 시장 앞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그에 맞춘 종목 픽을 갖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일단 약간 지금 시장이랑은 동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좀 준비를 해봤고요. SK 하이닉스 나옵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차트라든지 모든 걸 보더라도 코로나19 전주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라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서버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내용이 21년 2분기 정도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8만 원을 깼다가 오늘 이제 8만 원인데 8만 원이 왔던 이유는 화웨이 이슈 있잖아요. 그 화웨이가 재고 소진, 재고를 축적할 목적으로 디램을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슈는 단기성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부터 나오는 중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막상 화웨이 이슈가 메모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을 합치됐을 때는 바닥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현대차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장은 좋긴 좋은데 막상 마음 편하게 포트로 들어갈 만한 주식을 찾기란 지금은 좀 어려운데 네. 그 중에서 뭐 제가 여태껏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는 일단 일부 포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디램 가격은 내년 4월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6개월 전부터 주가 움직이거든요. 그 6개월 전이면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순 정도부터 매매를 시작을 하셔서 10월 초보는 아마 8만 5천 원대 이상까지 부담은 있으니까는 네. 지금 8만 원대 수준 정도는 주가는 매우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현대차가 좋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까? 이거는 성향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가 맞고요. 하지만 나는 다른 2차 전지도 많고 5G도 많고 디지털 뉴스도 많다 그러면은 일부 포트에는 하이닉스를 들어가셔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 9만 원 선까지 또 잡아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또 관심주로 나오니까 반갑네요. 네. IIT주들의 힘을 더 불어 넣어주기를 바라면서 주주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